자, 그러면 이제 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면, 여기 계신 문과분들 중에는 예전에 지난주에 와갖고 그 학원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학원 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벌점 제도가 있어. 상점, 벌점. 근데 정상적으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어떤 경우에 벌점이 생기는지는 저 입구에 보시면 붙여놨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결석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결석 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뭐 무단 결석으로 처리가 돼. 그럼 무단 결석으로 처리가 되면 벌점 10점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사유가 있더라도 우리 수업이 수요일 날은 몇 시고 6시 반부터고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거든. 그러니까 결석을 하더라도 그게 수업 시간 이전에 학원에다가 전화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어. 충분한 사유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수련회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무단 결석이야. 수업 시간 이전에 연락이 와야지 무단 결석 취급을 안 한다. 오케이? 그 나세하게는 저 앞에다가 써놨으니까 그 참고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간 테스트라고 있어. 계속 이 학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인학습 시간에 봤었던 테스트를 확인학습 때는 이제는 테스트를 안 봐.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실제로 뭐 특별히 가르칠 게 없어서 모의고사 문제 하나 좀 풀고 뭐 해결하고 뭐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들어갈 건데, 실제로 확인학습 시간에 이제는 테스트를 안 해. 알았음? 그럼 언제 하느냐? 그럼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때 하게 돼. 여러분들이 자 수요일 토요일 반이죠. 수토반이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여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일 날까지 토, 일, 월, 화, 수 딱 수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학원에 오셔서 1시간가량의 테스트를 보게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테스트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오케이? 그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싶어서. 알았지? 그래서 테스트를 따로 수업 시간 이외에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테스트를 보는데, 현재 여기까지 콜? 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그럼 이제 이번은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날 수업 이후부터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야. 알았으면 여기까지 배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이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위엔 다 저런 어떤 별들이 있을 거야. 별들. 별이 몇 개 있냐면 이렇게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있을 거야.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해당돼. 자, 근데 별 2개짜리까지는 틀렸을 때 정답을 맞아야만 집에 보내줘. 질문을 안 받아줘. 알았음? 별 2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맞아야만 집에 가. 알았지? 별 3개는요. 오케이. 별 3개는요. 몰라. 그럼 다음번에 확인했을 때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질문풀이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려우니까. 근데 풀고 싶을 거야. 왜 풀고 싶냐면 주간 테스트 학원에서 니네들 테스트 봤잖아. 그지? 그닥 쉽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우리 학원 테스트는 그게 쉽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간 테스트 평균이 한 학기 평균이 60점 이하가 되면, 오케이? 그럼 반이 옮겨져. 나 문과반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내 반에서 다른 선생님 반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레벨이 하락되는 거야. 무슨 말 됐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틀렸어. 그럼 얘 배점이 다 달라.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요놈의 배점이 뭐 똑같이 별 3개라고 해갖고 배점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8점짜리였다 치면 틀리면 몇 점 마이너스야? 8점 마이너스지. 근데 어떻게든 다시 풀어서 맞으면 그거 4점 마이너스, 한 절반 정도의 점수. 6점짜리였으면 3점만. 무슨 말 알겠지? 감점되는 요소를 좀 다르게 줄 거야. 그래서 요거 자꾸 이제 질문 안 받아주고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게, 대충 그냥 풀고선 집에 가려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 여러분들 계속 학원 다니면서 테스트 봤지만 뭐냐면, 야 틀린 거 다시 풀어봐라고 했을 때 틀린 거 다시 풀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 되게 많지 실제로. 그잖아. 어차피 그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니네 손으로 실수로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꾸 의존적으로 될까봐 그럼 수능을 못 보거든. 이제 점점 2학년 때부터는 수능 대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2학년 때 공부한 것만으로 대학을 가게 돼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까지 2학년 때 공부한 걸로 이미 대학은 결정돼 있다고 봐도 괜찮아. 이유는 고3 때는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에 뭐 2011년도인가 그때 3월달 모의고사 평균 1등급 컷이 그때 그 56인가 60인가 그랬어. 근데 그 해에 수능을 봤을 때 1등급 컷이 9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 뭐냐면 애들이 전체적인 실력이 다 늘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야. 1등급이 넘으면 계속 1등급, 2등급이 넘으면 계속 2등급, 3등급은 계속 3등급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에 의도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3 때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력이 다 평행 이동하므로 2학년 때까지 공부한 모든 걸로 대학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대부분 문과분들은 다 뭐야? 이번에 이제 하게 되는 미적분 원이라던가 2학기 때 보통 내신을 보게 되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 봤던 수학2는 직접적인 수능 출제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2학년 때 공부한 걸로 사실 수능 다 보는 거야, 그냥.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땐 수능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 문제 뭐 싸그리 다 줄 테니까. EBS 문제 다 줄 거라고. 왜 내신에 그게 나오니까. 무슨 돼?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학습 분량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결론 2학년 때까지 공부한 걸로 대학 간다야. 3학년 때는 누구나 다 공부하니까. 알았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겨울방학 좀 잘 지내시길 바란다고. 이게 티미한 마무리 공부하지 말고 지금 내가 고3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30번 문제 이런 거 맞추려면 난이도가 좀 있는 거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적어도 10분 이상 본인이 고민하면서 풀어제끼려고 스스로 가야 돼. 몰라갖고 자꾸 질문을 내가 해야겠어. 질문할래. 질문해. 그럼 선생한테 질문해갖고 알게 되나 해설지 보고 알게 되나 뭔 차이가 있어. 그럴 거면 그냥 해설지 빨리 보는 게 낫지. 동의해? 그렇잖아. 근데 해설지는 죽어도 안 보고 선생한테는 질문하겠대.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 차라리 해설지 빨리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이 문제 이랬구나 그러면서 두세 번 더 푸는 게 낫지.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자꾸 본인 손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스스로의 생각에서 좀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이제 3개짜리 틀렸다 했었을 때 가급적이면 좀 맞추려고 좀 고민의 시간을 가져가라고. 그러면 대략 테스트 응시 시간 1시간에다가 이런 것들 잡지들 다 이렇게 하고선 집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과정일 거야. 그럼 내 생각에는 보통 아이들이 자, 토요일날 수업 끝난 직후에 바로 보고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요일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어차피 그게 뭐니까 6시 반부터지. 그럼 학교들마다 6교시 하는 날짜 다르겠지만 자, 보통 수요일날 6교시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잽싸게 와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걸?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니까 한 5시 정도에 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행이 가능한 스케줄일 거라고. 아니면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다른 요일날 오셔서 간단하게 뭐 일요일날 와도 괜찮으니까 알았지? 오셔갖고 들려갖고 주간 테스트 보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주간 테스트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된다는 부분. 자, 그러니까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상볼점 있고 주간 테스트 있다. 끝. 됐음? 그리고 공부를 안 하시면 참 안타까워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야. 공부 안 하시면 떼찌 똥떼찌를 많이 할 거야. 막 예령 이래갖고 이렇게 떼찌 이렇게 해갖고 막 공부 안 하면 콧구멍 확 파버리고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노려보지 마세요. 자, 갈게요. 자, 그럼 정석제 펼쳐보시고. 자, 여기 첫 시간이 사실은 제일 그래요. 첫 시간이 제일 그런 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미적분 1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대다수. 근데 이제 분명 어떤 분들은 미적분 1을 한 번쯤 배워봤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이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내 손으로 작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 2를 가르쳤던 분도 계셔. 내 손으로. 자, 근데 뭐냐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야 그냥 부담 없이 들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적분 1을 잘하든 못하든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강용이가 무슨 얘기를 질르는지 좀 잘 듣고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나 하더라도 그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게 곧 그냥 심화인 거야. 오케이 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따박따박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음.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해서 미적분 1을 마무리 짓는 거고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원 수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꿀레꿀레 15개의 단원이 있네. 15개의 단원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수업 시간은 대략 한 18회인가 19회 정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앞쪽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사실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제일 힘들어.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느긋하게 진도를 나가줄 거야. 알았지? 거의 이제 2타임에 한 단원 정도씩 나가게끔 꼼꼼하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되게 쉬워. 그 극한이라는 파트만 좀 넘어가면 미분 치고 뭐가, 아니 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난 미분 안 해 그냥. 우리 이제 미분 안 할 거야 그냥. 미분 안 하고 그냥 다 문제 풀어버릴 거야. 미분 문제인데 미분 안 하고 풀 거야. 보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미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 상당히 빠르고 니네들도 문제 푸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야. 알았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그 뒤쪽 부분부터는 진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일단 진도 계획은 2월 마지막 주까지. 근데 이제 한 타임 정도는 어차피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콜? 어차피 정규만이니까 넘어감.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또 좀 시작을 해보면, 자, 일단은 자, 제목이 이렇대. 수열의 극한이래. 그렇구나. 수열의 극한이구나. 그런데 저 뭐냐, 수열의 극한. 첫 번째, 기본 개념 문제 푸는 데는 뭐 별 수열이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라던가 아니면 센수학의 시스탑 문제들 이런 것 좀 풀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어느 거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수열 정도에 대한 해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센수학 하시면 이런 문제 나와. 뭐 나오냐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n제곱일 뭐 이럴 때 이게 나온다고. 오랜만이지 그지? 이럴 때 이제 시그마 k가 니네가 이제 뭐 1부터 n까지 ak 이걸 구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내가 지금 저걸 수업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 오케이? 수투였으면 수업하겠지만. 그래서 보면 좀 약간 난이도가 있다 싶은 문제들은 싸그리 다 네가 수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 상식이 존재하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센수학 문제 풀다 보면 상난이도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 시스템 문제 중에는 간간히 이런 수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문제들도 나온단 말이야. 당연히 니네 힘으로 풀어보려고 해야지. 이번에 내신도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실 땐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그럼 어떤 수열의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들은 안 풀리겠지. 동의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별표 잘 해놓고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서 실제 내신에서도 그런 수열의 능력은 계속 끊임없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봤었을 때 뭐 이런 어떤 점화적인 관계들 실컷 내신 수업 우리 실컷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복귀하시면서 이제 다시 센수학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프린트로 제공하는 문제에서 수열 쪽에 대해서 뭔가 쿵짝쿵짝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왔다라면 그건 잘 박스 쳐놓고 처리를 해둬.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 텐데, 자,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 이런 건 딴 게 아니라 이런 걸 다루겠대. 뭘 보는 거냐면 여기는 상태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했었던 과정이 숫자를 계산했었던 거야. 숫자를 계산. 근데 이 극한이라는 파트는 뭘 하고 싶다? 상태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름 뭐 이런 거야. 기쁨에서 기쁨을 더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 이런 거야. 기쁨에다가 기쁨에서 기쁨을 빼면 뭐가 될까? 이런 거야. 근데 기쁨에서 기쁨을 뺀다고 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잖아. 왜? 그건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니까.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분명히 애를 낳았을 때에 대한 기쁨,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에 대한 기쁨, 핸드폰으로 게임 찍찍찍 하다 보니까 랭킹이 올랐을 때의 기쁨. 잠깐만 일단 요거만 좀 하고. 자, 선생님 동영상 그냥 먼저 보여줘요. 프린트가 필요하지. 걔는 왜 막 왔니? 저 일단 동영상 들으라고 그래요 선생님. 실컷 가고 있었는데 시장 흐름이 깨졌다. 상태를 뭐 한다? 상태를 계산한다 이거야. 다시야. 똑같이 기쁨이다 하더라도, 알았어? 기쁨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기쁨들이 다 같은 기쁨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한 모시기한 그런 상태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콜? 다시야.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툴을 그대로 지켜서 그 툴에 맞춰서
하나씩, 둘씩, 셋씩 계산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적절히 변형하여, 이 중에 적절히 변형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적절히 변형하여 그 계산을 한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면 당신들은 딱 그냥 그 툴에 맞춰서 적절히 계산하는 적절한 변형법에 대한 학습을 하면 돼. 말 그대로 뭘 하는 단원이라고? 상태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1절로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드리는 그 내용에 입각해서만 진행하면 되고, 또한 동시에 이 극한 쪽 파트는 곱비리들한테는 증명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 니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공부해 라고 교육과정이 쓰여져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첫 개념 받아들일 때가 좀 빡빡한 거지, 실제로 좀 연습 좀 하다 보면 수열 부분만 어떻게 극복이 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 자, 그럼 볼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 상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이제 이런 상태를 얘기하겠대. 뭐냐면 무한대라는 상태를 얘기하겠대.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소라는 상태도 이야기를 하겠대. 근데 이제 한글로 하다 보면 요 수학 재미없어지잖아. 그치? 수학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걸 갖다가 어떤 기호로 좀 쓰겠나 봐.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수가 무한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오케이? 그러니까 졸라 큰 수 이게 아니고 100억 이미 또 계속 또 커지는 거야. 계속 시간이 영원히 계속 진행하면서 쭉 진행되듯이. 무슨 말이야? 콜? 계속 어떠한 수가 무한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한대라 부르고, 수학에서의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해준다. 굳이 뭐 쓸 건 없어. 정수식 다 친절히 써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팔자 옆으로 뉘는 모양으로. 근데 나는 보통 쓸 때 저렇게 쓰는 게 좀 약간 불편해서 나는 수업할 때 판서로는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2개 그린 걸로 할 거야. 그럼 요게 지금 말하는 게 뭐다? 어떤 수가 무한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무한소래. 무한소는, 수열의 극한에서의 무한소는 그 값이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한소라고 하고, 기호로는 그냥 이렇게 알파벳 O처럼 써준다야. 저 무한소는 숫자빵이 아니고, 알았어? 다시 하나, 숫자빵 아니고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것, 그걸 무한소라고 부를 거야.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뭐 0.1, 0.0001, 0.00000001, 0.00000001. 그러면서 계속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수 있겠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무한소. 그리고 기호로는 저렇게 써줄 거야. 여기까지 됨?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란 뭐냐? 그 기호부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그 이전에 앞서서 수열이 뭐였는가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자, 수열은 애시당초 교과적인 개념이 분명 뭐였다? 너는 애시당초 함수였다며. 단지 그 정의역이 자연수로 국한되어 있는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얘는 함수에 관한 얘기인데 단지 그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태일 때만 다루는 거고, 그래서 1, 2단원에서 그걸 해결치고 나면 이제 3단원부터는 이제 이미 실수의 정의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극한을 따지는 것.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콜? 계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대. 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수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등차수열 이런 게 있었다 이거야. 2n 플러스 1 이랬을 때, 자, 그때 이제 우리는 뭘 관측하고 싶냐면, 이때 우리의 변수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우리의 함수값이 과연 어떤 특정한 유일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관찰하겠대. 오케이? 다시 한, 네가 무한히 양으로 커져 나갈 때 우리의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유일한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갈지 그러지 아니할지에 대한 관찰해 보겠대. 그럼 저런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거? 뭐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을 거야.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이와 같은 함수값이 유일한 오직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는가, 그걸 좀 보겠대.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한글로 주절주절 때려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쓰기를 어떻게 써주자고 약속한 거냐면, 이렇게 쓰기를 약속한 거야. 리미트, lim, 리미트.
요게 제일 중요해. 네가 무한히 커질 때 너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이 과연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나요? 곧 너의 상태가 궁금하다는 거야. 다시야. 어떻게 쓰겠다고? 그런 말뜻을 limit. 자, any. 어떠할 때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오케이, you got it? 그때 네가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나요? 미국 애들은 저걸 갖다가 리미트라고 했었던 이유는 리미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 말이 되지? 제한하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애들이 생각했던 건 이런 생각인 거야. 우리의 변수 n이 무한히 커져 나가면 여기는 너라는 함수 값은 어떠한 값에 의하여 제한되냐? 그럼 실제로 너 분명히 함수네. 그냥 분수함수잖아.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너 같은 경우 내가 분수함수 땅 뭐 이렇게 대충 있었죠. 그럼 생겨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바리? 그럼 분명 그 의미적인 부분이 변수가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우리의 함수 값은 분명히 계속 변수가 계속 커져 나가면 함수 값이 분명 어떤 값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지.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그랬을 때 네가 제한되는 그 값이 누구냐? 나는 그림에서 보면 누구야? 0이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제한하다 이러면 너무 부정적이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 변수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우리의 수열이 다가가는 목표가 유일한 하나로 존재한다라면 그때 우리는 저 수열의 상태를 수렴한다고 하며 그때 네가 다가가는 유일한 하나의 그 목표, 네가 점점 한없이 다가가는 그 목표, 현재 얼마야? 제로지. 이런 값을 우리가 뭐다? 극한 값이에요 라고 이름을 부르게 돼. 그러니까 콜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얘는 봐, n이 무한히 커진대. 저 우리가 대충 함수로 생각해보면 분명 쟤는 직선이지. 그러면 길게 2짜리 직선이니까 졸리 커지네. 그죠? 그럼 그럴 때는 분명히 너라는 함수 값은 특정한 어떤 유일한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라 n이 무한히 커질 때는 분명 너라는 수열에 대한 상태는 계속 그 함수 값이 여전히 무한히 커져 나갈 거 아니야. 동의해?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뭐다? 너의 함수 값이 유일한 하나로 달아가지 않아. 즉 수렴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상태를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하며, 그러니까 발산한다 하며 그때 그냥 뭐 너의 상태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너의 상태는 그냥 계속 무한히 커져가는구나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플레이인 거야. 여기까지 동의함? Yes, baby?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죠? 괜찮습니다. 이거 됐지? 자, 그럼 봐. 그럼 이제 요즘에 애들 막 테스트 많이 보잖아. 테스트 많이 보는 시즌이야, 지금. 다 이런 애들 빼놓고 나서는 새로 들어가고 막 테스트 많이 본다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 애들 이제 미적분 원 심화 특강 듣는다는 애들 온단 말이야. 그럼 걔들 테스트 본 걸 본다고. 개판이야, 개판. 뭐가 개판이냐면 사고가 개판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서의 이 뜻을 정확히 보셔야 돼. 뭐냐면 n이 개 커질 때 네가 언젠간 0이 된다가 아니란 말이야. 저 말뜻의 의미는 n이 개 커질 때 네가 다가가는 목표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목표가 유일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간다면 네가 점점 계속 영원히 다가가는 값이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풀이에서 이런 걸 생략하지 마세요야.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풀이에서 저 리미트를 생략한다고. 완전히 곡해되어 있는 상태로서 문제풀이를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단순한 어떤 계산 문제들은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와서 그래 니네들 입장에서 이런 기초가 자꾸 안 잡혀 있으니까 심화 문제 따로 실력 정석 한번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의미를 자꾸 곱씹어 가면서 저 기호는 반드시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 2절. 자, 그러면 잡아. 지금은 개념이니까 내가 심플하게 문자 하나 뒀지만 실전 문제 들어가면 우리 수열 안에 존재하는 문자는 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도대체 누가
무한히 커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땐 저 리미트라는 기호 바로 밑에 있는 문자만 변수라고. 다시 한번 타임. 리미트라는 기호 바로 밑에 있는 문자만 변수야. 그러니 이만큼은 어떤 거지 똥파리 같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문자가 n도 있고 a도 있고 t도 있고 x도 있고 별짓을 다 떨어도 그 안에서는 누구만 변하는 변수 취급? 너만 변하는 변수 취급. 그럼 너 아닌 나머지 애플빨이 그 모든 문자들은 싸그리 다 누구 취급한다? 상수 취급합니다. 이 뜻인 거야. 무슨 말이야? 그 구분을 명확히 주어지는 것, 그게 일단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콜?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한번 더 마저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고. 지금 하는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정서책에 다 있는 거야. 이따 내가 읽으면서 필기할 거만 알아서 필기해라고 했을 때 그때 정리해.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 오늘의 목표는 뒤로 나가. 1차적인 목표는 잘나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자는 순간 바로 뒤로 가. 사랑해. 뒤로 나가야 돼. 자, 봐. 자, 뭐다? 1차적인 목표는 극한값을 나는 계산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 그런 상태를 계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툴에 의해서 계산하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건데. 자, 봐. 일단 뭐 예를 들어 내용이 이래. 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k 곱하기 an 탁 이렇게 있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막 리미트 이거 쓰자 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쓱 an 더하기 bn 너도 좀 계산하고 싶나 봐. 자, 이런 것도 계산하고 싶나 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an 곱하기 bn 이라는 놈도 계산하고 싶나 봐. 즉 또야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bn분의 an 너에 대한 극한값도 좀 계산을 하고 싶나 봐. 즉 뭐냐면 어떤 수열들이 더하기나 빼기나 아니면 곱하기나 나누기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전체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과연 존재하는지, 즉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여 만약 수렴한다라면 그때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나 봐. 여기가 콜? 그때에는 당신들이 먼저 관찰해야 될 관찰의 제1순서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계산하고 싶어? 그럼 계산하려면 관찰의 제1순서. 오케이? 첫 번째 순서라는 거야. 이상하게 나를 보지 마. 관찰할 첫 번째는 무조건 따로 보는 거야. 알았어? 너 따로 니들 각각이 수렴하는 걸 보는 거야. 애들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오바지를 떨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곱하기 꼴로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 있나 봐. 저 전체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겠대. 그럼 항상 그때는 뭐? 너 따로 보라는 거야. 각각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다시 한번 타임. 분수 형태 꼴로 되어 있는 수열이야. 그럼 네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고 싶어? 그럼 그럴 때는 분자 분모 따로 각각을 따로 무조건 보는 거야. 알았음? 다시 한번 타임. 뭐 한다고? 따로 본다고. 알았어? 다시 한번 타임. 어떻게 본다고? 따로 일단 걔들이 각각 따로 본다. 알았어? 그게 자꾸 첫 번째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어떻게 본다고? 따로 그래서 만약 첫 번째 자,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an 네가 수렴하고 저런 값이 있다는 얘기야.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네가 무한히 커져나갈 때 네가 베타라는 값 수렴한다라면 따로 봤더니 너도 수렴 따로 봤더니 너도 수렴 따로 봤더니 니도 수렴한다라면 그때는 그냥 너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은 각각의 극한값으로서 오케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그냥 계산된다는 거야. 오케이? 각각 니들의 극한값인 상태로서 각각 계산된다야. 저것만 원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단 나눠진 꼬라지에서는 아니 네가 빵일 순 없잖아. 숫자 빵일 순 없잖아. 분모가. 그 이때는 분모의 극한값이 0 아닐 때. 오케이? 따로 보는데 얘가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때는 수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 콜? 오케이, you got it?
다시 one more time. 다시 무조건 뭐 한다? 각각을 따로 봤을 때 알았어? 걔네들이 수렴하고 수렴한다라면 그냥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된다. 끝. 그거고 그걸로만 계산이 되는 거야. 다시 one more time. 뭐? 그걸로만 계산이 되는 거야. 원칙. 됐어? 자, 그럼 사족 하나 더. 자,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봐. 여기 이렇게 있어. 지금 개념이니까 just simple하게 쓰여져 있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호로롱 뭐 봤더니 제공되는 우리 수열의 일반항에 미지수가 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항상 뭐라고? 리미트라는 기호 바로 밑에 있는 문자만 변수를 했지. 그러니까 n이라는 문자만 변수니까 나머지 문자는 너 아닌 나머지 문자는 무조건 누구 취급당한다? 상수 취급. 그래서 상수 취급되어진 놈이 저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그때의 계산은 무조건 뭐야? 괜히 뚱뚱한 쪽에서 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리미트 기호 밖으로 언제든지 빼놓고 좀 슬림해진 상태에 있는 알아서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봐. 계속이야. 자, 그럼 선생님 왜? 그렇다라면 아니 저런 거에서 분명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을 따로 봤을 때 그들이 각각 수렴하고 수렴할 때에만 저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수렴하지 않는 발산, 수렴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걸 다 발산이라 해. 됐음? 만약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발산한다라면 그럼 저 전체의 수열도 발산한다고 하느냐? 그러지는 않다고. 알았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곱씹어가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야. 아직 못 쓸 건 하나 없어. 정석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이야. 자, 어디다 쓰라고 할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야. 알았지? 필기는 항상 정석책에다가 하세요. 알았음? 그래야지 연습장에다 하시면 연습장을 버리는 순간 뭐 된다? 그 필기도 다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알았지? 무조건 필기는 정석에 하는데 아직 할 건 없어. 여기만 집중해.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정형이라는 용어가 있고 부정형이라는 용어가 있어. 정형, 부정형. 정형은 뭐냐면 그냥 이거야. 그 상태가 정하여져 있는 상태. 부정형은 그 상태가 아니부 정하여지지 않은 형태. 그걸 부정형이라 한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 상태가 정해졌다는 말뜻의 의미에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래. 뭐냐면 무한히 계속 커지는 게 확실하대. 넌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무한히 커질 거래. 그것도 정형이야. 아는 거라고 했어. 알았어?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뭐란다? 정형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오케이 콜? 부정형은 아니 어떨 때는 무한히도 커지고 어떨 때는 1로도 수렴하고 어떨 때는 0으로도 수렴하고 이렇게 어떨 때 그때마다 조금씩 그 상태가 좀 바뀌나 봐. 그런 건 우리가 뭐다? 부정형이라 하는 거고. 오케이? 다시야. 정형이라는 게 꼭 수렴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음? 정형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것도 안 돼. 명확히 넌 언제나 수렴한대. 오케이. 꽃. 너 정형이야. 그게 너가 언제나 무한히 커진대. 오케이? 그것도 정형이야.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상태가 정해진 거야. 알았어? 그런 건 다 정형.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별다른 조작이 필요할까 안 할까? 전혀 알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적절한 변형할 필요 있어? 극한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적절히 변형해야 될 것은 그 상태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누구에 대해서? 부정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적절한 변형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학습을 할 건데. 자, 그럼 대표적으로 봐.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간다. 자, 봤어요. 랄라이 진짜 라이.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쓱. 스바라바빠 삐아뽕. 요렇게 돼 있더래. 오케이? 자, 저런 형태 꼴부터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자, 뭐다?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쓱. 여길 쳐다봤더니 이게 더 센 모습으로 돼 있나 봐. 더하기 모습으로. 자, 그랬을 때 너에 대한 극한값을 내가 계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여러분한테 일단 잠시 뭐다? 너의 상태랑 너의 상태를 각각 따로 보랬지. 자, 그때 자, 잘 봐. 너의 상태를 봤더니 수렴하고
너의 상태를 봤더니 수렴하고 오케이. 요런 걸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 해. 수렴하고 수렴했어? 그럼 각각의 수렴값의 사칙연산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콜? 근데 만약 봤더니 너 상태 조사해 봤더니 무한히 커져나가고 너의 상태를 또 놓고 봤더니 너도 무한히 커져나가더래. 그럼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무한히 커지는 게 더해졌지. 그럼 그 전체의 상태는 분명 어찌 된다고 보면 될까? 그치, 무한히 커진다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계속 커져나가는 거에다가 커져나가는 게 계속 더해졌으니까 무슨 말 감정 잡아? 저게 2배 무한 이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그거는 숫자하고 알았지? 그 상태가 어떠냐는 거야. 무슨 말 돼? 기쁨에다가 기쁨이 배가가 됐어. 오케이? 그럼 2배의 기쁨 이렇게 안 하잖아. 오케이? 오늘 내가 아들을 낳는데 거기다가 내가 동시에 대학에도 붙었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 오늘 그냥 졸라 기쁘다 이러지. 동의하냐 무슨 말 하는지? 그걸 기쁨의 기쁨이 아니라고 안 하잖아. 동의해? 그러듯이 무한히 커지는 거다 무한히 커지는 게 더해졌어. 오케이? You got it? 오케이. 그럼 너의 전체적인 상태는 그냥 뭐다? 무한히 커지는구나. 그 상태를 내가 명확히 안다. 좀 빠르게 갑니다. 널 봤어. 봤더니 그 상태가 무한히 커지더래. 근데 봤더니 너는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더래. C는 숫자 상수야. 수렴한다는 의미라고 보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의 전체의 상태는 그럼 너는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 그치? 여전히 무한히 커지겠지. 무슨 말 콜? 무슨 말 돼? 내 주머니에 1초에 10,000원씩 들어와. 야 좋아. 오케이? 근데 네가 나한테 10만원 줬어. 오케이. 그래도 계속 커져나가고 있지. 동의합니다. 아, 그럼 여전히 너에 대한 상태 그냥 무한히 커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동의함. 명확히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덧셈 꼴로 돼 있을 때 분명 내가 그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어떻다라면 저런 식의 상태였다라면 분명 그거는 다 정형의 꼴일 거라고. 무슨 말 됐음? 되죠? 오케이. 자, 그럼 2절. 근데 만약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다 치자. 저렇게 빨갛게 돼 있다 치자. 자, 빨갛게 돼 있었을 때, 자, 그럼 얘는 그 꼴이 앞놈 봤더니 걔 무한히 커지고 뒷놈 봤더니 이렇게 누군가로 수렴하더래. 근데 나는 거기가 빼기 못으로 돼 있대. 오케이, you got it? 자, 그랬을 때 이 전체의 상태는 내가 그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모를까 그 상태를. 다시 봐. 무한히 커지는 거야. 다시야. 내 주머니에 1초에 10,000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오케이? 심심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자 10,000원씩 뭐 1분에 10,000원씩 꺼냈어. 내 주머니에 1초에 10,000원씩 들어오고 있다니까 계속 심심해서 10,000원씩 끄집어 빼. 심심해서 1시간마다 툭툭 뺐어.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은 계속 어떻게 돼? 무한히 커지지. 동의되지? 되는 거 맞지? 될 땐 좀 적극적으로 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좀 빼도 그잖아.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중에서 그잖아. 얼마 좀 살짝 똑 빼도 그잖아. 그래도 여전히 그 전체의 상태는 분명 어떻게 될게 자명하다. 너 무한히 커질 거 자명하다 이거지. 감을 잡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자 앞쪽 놈 봤더니 너 무한히 커지더래. 뒤쪽 놈 봤더니 또 무한히 커지더래. 근데 니들이 빠졌대. 오케이 유가리? 저건 어떻게 될까?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가보자고. 오케이 그? 오케이. 자 볼게. 앞놈에 해당되는 그 AN이 있어요. 자 그 놈이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띠딕 이렇게 커져가는 수열이라 쳐보고 뒷놈의 수열이 0, 1, 2, 3 이런 식이면 너도 무한히 커지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예라면 너에서 널 뺐어. 얼마야? 1이지. 실제로는. 너에서 널 빼도 얼마야? 1이지. 너에서 널 빼도 얼마야? 1이지. 너에서 널 빼도 얼마야? 1이지. 그게 무한히 커지니? 그러지 않지. 뭐 할 때가 있어? 분명 저렇게 수렴할 때. 그지? 딱 유일한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돼 있을 때도 존재하는 거지. 그지? 반면에 윗대가리가 무한히 커지는 게 1, 10, 10의 제곱, 10의 3승 이렇게 커지나 봐. 뒷대가리에 있는 너 빠지는 네가 0, 1, 2, 3 이것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인 거지. 너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인 거지. 그럼 걔네들이 셀이 빼서 만들어진 수열은 오케이 말이? 빼서 만들어진 수열은 그 전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치? 걔도 또 커지지 무한히. 그게 분명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서 무한히 커지는 상태가 빠졌을 때는 그 전체적인 상태가 이놈이 누군가로 수렴할 때도 있겠고 아니면 계속 또 무한히 커질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 그러니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부정형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you got it? 그게 네 모르는 상태의 부정형이라고. 그게 너는 분명히 뭐입니다. 아, 그 상태를 모르는 부정형이니까 분명 적절히 변형하여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꼴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근데 적고라지에 대한 적절한 변형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오케이? 저 상태에 대한 적절한 변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나와요. 알았지? 자, 이거 해봤고, 야, 그럼 두 번째야. 우차. 띵끼리 띠끼. 자, 여기 세트들이 다 정형의 모습이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땅. 하고 쳐다봤어요.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an 곱하기 bn. 이번에는 자, 내가 어떤 수열을 생각했는데 그 수열이 나름 곱하기 꼴로 구성되어 있나 봐. 자, 그럴 때 나는 너라는 놈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이거야. 계산하고파, 계산하고파. 오케이, 계산하자. 신난다. 유후. 그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때 무조건 너 따로 그 상태를 각각 따로 보세요. 그랬지? 인정? 그래서 만약 걔네들 내가 따로 봤더니 네가 만약 수렴하고 너도 만약 수렴했다라면 수렴하고 수렴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지? 그냥 그들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끝. 됐죠? 오케이? 땡큐. 자, 2절. 자, 그래서 침착하게 내가 또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본 거야. 해볼게. 자, 곱하기 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따로 봤더니 너 무한히 커지더래. 너 따로 봤더니 너도 무한히 커지더래. 그니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무한히 커지는 게 나름 곱해져 있는 전체의 상태는 이거지. 그럼 개무한히 커지는 놈에다가 개무한히 커지는 게 셀이 빡 곱해지면 어머, 그건 어떻게 되겠어? 그 상태가 그렇겠지. 무한히 커지겠지. 동의함? 인정유 베비? 됐음? 야우 신난다. 아, 커지는 거에다가 커지는 게 또 계속 곱해져. 당연히. 그러니까 너는 말이지 그 상태가 당연히 무한히 커질 거다. 너 정형이네. 그지? 별다른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땜? 근데 봐. 내가 이래 봐서 이번엔 또. 자, 한 놈 봤더니 무한히 커지고 또 한 놈 봤더니 수렴하대. 근데 그 수렴값이, 극한값이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상태가 나름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면 이거야. 자, 그럼 저런 상태라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돼. 졸라고 뭔가 무한히 개 커져 나가고 있는 값이 있는데 거기에 3쯤 곱했다 쳐봐. 그래봐야 그 전체의 상태는 여전히 뭐 될 거야? 무한히 커질 게 자명하지. 동의하죠? 오, 얘 신난다. 야, 그러니까 니는 계속 무한히 커지는 정형이니까 뭐 건들 게 없어. 됐음? 그런데 힝. 한 놈 봤더니 무한히 커져. 근데 나머지 한 놈을 봤더니 걔가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무한소의 상태였대. 요거 오해하지 마. 저거 숫자빵 아님. 오케이? 저거 뭐 아까 얘기했던 무한소라는 그 상태야. 됐어? 야, 그럼 저런 상태라면 저게 어찌 될까? 그럼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곱해졌으니까 빵로 갈까? 어찌 될까? 자, 예를 들어 또 가봅니다. 예를 들어 자, 앞에 있는 AN에 해당되는 수열을 써보고 BN이라는 수열을 한번 좀 예를 들어 써볼게. 자, 나름 써봤더니 자, AN이 이렇대. 1, 2, 3, 4, 5 뾰로록 저렇게 쭉 가면 저 상태는 분명히 무한히 커지는 게 자명합니다. 인정?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너도 한번 볼게. 자, 봤더니 자, 이랬대.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다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지금 B만 바라봤더니 지금 저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분명 분자는 1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저 BN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분모가 계속 커져 나가면 누굴 향해 가겠습니다? 0을 향해 가겠죠? 그때 내가 보고자 하는 건 그들이 곱해진 상태의 수열을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인정? 그럼 내림 봤더니 곱했더니 얼마야? 1. 또 곱했더니 얼마야? 1. 곱했더니 또 얼마야? 1. 뭐야? 계속 1. 그지? 오, 분명히 이렇게 0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도 있네. 근데 반면에 강용이가 여기를 또 이래봤어요. 자, 여기를 이랬다고. 자, 예를 들어 10, 20, 30 이러면 안 되지. 1, 10,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이랬다 쳐봐.
그럼 닐이 곱하면 1이야. 곱하면 5. 곱했더니 3분의 100, 4분의 1000. 그지? 저런 상태가 곱해지면 그 곱해진 값들은 분명 그 곱해진 전체의 값은 그 상태가 분명 어떻게 될 거야? 그때는 무한히 커지기도 하겠지. 동되지? 그러니 니는 그잖아. 한 놈 봤더니 한 놈 그래 너의 상태 무한히 커지는 게 좋아. 오케이. 한 놈 또 봤더니 니 0으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그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것만 갖고는. 그러니 나는 네가 부정형이구나. 넌 부정형이구나. 그니 이런 상태가 딱 들어왔을 때 여전히 너에 대한 무엇을 알고 싶다라면 그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네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조사를 해보고 싶었다라면 너로서 모르니 여전히 나는 너를 일단 내가 그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정형의 꼴로 여전히 또 뭐가 필요하다? 적절히 변형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이것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셨음? 잠시 또 이제 문제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됨? 자, 넥스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나누기 꼴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저 나누기 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건데 자, 봐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자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갑니다. 자, 나누기 꼴로 되어 있대요. 나누기 꼴. 그럼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분자, 분모를 또 뭐다? 각각 따로 본다고. 알았음? 그때 만약 분자의 상태 따로, 분모의 상태를 따로 봤더니 니도 수렴하고 니도 수렴하면 오케이. 너의 전체 극한값은 수렴값분의 수렴값입니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잉? 나눌 때는 주의사항 분명 뭐다? 그때 분모의 극한값이 0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신경 쓸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당신은 그 신경을 쓰고 사나요? 를 묻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1절. 오케이? 근데 만약 그 분모의 극한값이 0 아니었다라면 오케이. 너는 수렴하면 오케이. 넌 수렴. 됐지?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분수꼴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분자와 분모의 상태를 각각 따로 쳐다봤더니 이랬대. 어땠나 봤더니 분모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누군가로 수렴하더래. 까리? 그럼 저 뭐야? 그냥 뭐 분자 수렴한다 그러면 1 이렇게 쳐버려. 그냥 생각 편하게 하려면 1. 그럼 분모는 계속 무한히 커진대. 그럼 그렇게 생겨먹은 분수값은 그 상태가 어찌 되겠어? 요거로 가겠지 걔는. 그지? 동의합니다. 분모가 계속 커지는 수니까. 저 정형이네. 그잖아. 별다른 조작 필요 없네. 그럼 여기 두 번째. 분모를 봤더니 네가 수렴하더래. 오예 신난다. 근데 분자 봤더니 네 개 커지더래. 분모 그럼 뭐 1이라고 봐 그냥. 오케이? 야 근데 봤더니 분자 개 커져. 그럼 저런 전체 분수값은 그 상태를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분자가 개 커져. 예를 들어 그냥 1분의 1, 10 분자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커진대. 전체 분수값은 뭐 되겠어? 상태 무한히 커지게 자명하잖아. 동의함? 그럼 뭐 이것도 너 뭐 별다른 조작할 거 없어. 너 분명 정형이라고. 안다고. 알았어? 너의 상태를 안다고. 돼? 나 봐. 이 상태 완전 비정상인 상태. 나의 상태를 안다고. 뭔가 나를 변신시킬 이유 없잖아. 이게 돼? 됐지? 자 그럼 계속이야. 그럼 이번에 또 이랬나 봐. 신난다. 어땠냐면은 분모의 상태를 봤더니 분모가 0을 향해 가더래. 으빠시아라똥. 분자는 저렇게 수렴하더래. 그럼 저것도 여전히 정형일까 부정형일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저거는요 쑥.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또 고민하지 말고. 자 분모가 0을 향해 한다는 것은 나름 이 상태를 내가 대충 또 숫자로 써보면 나름 0.1분의 1. 두 번째 항은 0.01분의 1. 0.001분의 1 이렇대. 그렇지? 그럼 넌 얼마 하니? 어려워. 10. 그잖아. 얘는 얼마 할까? 100. 100이라고 해 요즘에 얘를. 대치에서 요즘에 이거 100이라고 한다고. 다음 얘는 뭐라고 그럴까 이거? 그치? 서초동에서는 1000이라고 하고. 봤더니 분자는 누군가로 수렴하고 있다고. 오케이?
근데 분모가 계속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그러한 분수값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다? 여전히 무한히 커진다고. You got it? got it? 오, 좋아. 자, 그런데, 랄랄랄랄랄. 이런 거부터 이렇게 노는 거야. 아, 뭘 갖고 놀 건데, 선생님? 여기까지는 정형인데. 자, 봐. 분모 봤더니 무한히 커져. 분자 봤더니 무한히 커져. 저거 부정형이야. 또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면 그만이야. 오케이. 근데 누구도 부정형이냐면, 너 0으로 가. 근데 니도 0으로 가. 특별히. 오케이? 이거 여전히 니가 0 아닐 때의 상태야. 알았어? 분자 분모가 둘 다 동시에 0으로 하던가 아니면 분자 분모가 둘 다 동시에 무한히 커지는 니들 다 부정형이야. 예를 들어 뭐 예를 들 것도 없어. 자, 분명히 얘 무한수인 걸 보였지. 그잖아. 보였지. 아까 숫자 예를 보여줬잖아. 그럼 뭐라고? 무한히 커지는 거다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곱해진 거 분명 부정형인 거 보였어. 됐냐? 그럼 내가 0을 향해 다가가는 건 이렇게 써봐도 괜찮지. 무한히 커지는 것뿐에 1이라고 그 상태에 써봐도 괜찮지. 동의해? 이게 지금 무한히 커지는 것뿐에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 오케이, 유가리? 그럼 다시야. 쓱. 이거지? 그지? 자, 여기 무한히 커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써봐도 괜찮지? 0으로 가는 것뿐에 1. 너 분명히 무한히 커진 거지. 아, 여기서 했잖아. 그잖아? 그럼 이건 또 무슨 꼴이야 보면 돼? 0분의 0 꼴이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나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다 얘네들보다 부정형. 까릿. 자, 거기다 끝나가 이제. 개념 이제 거기다 끝나가. 이게 싸구려 다 뭐다? 니들. 부정형. 됐음. 그 쟤네들은 적절한 변형이 필요한데 니들의 적절한 변형법은 적절한 변형법은 오케이 유가리? 이러면 돼. 어쩌면 되냐면 분모에서 가장 잘생긴 놈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이거야. 여기서 가장 잘생긴 놈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나름 봐.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분모 쪽에 분자 뭔가 있겠고 분모 쪽에 3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뭐 이렇게 써있다 쳐. 그럼 n이 무한히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면 분명히 너도 무한히 커질 거고 너도 무한히 커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n으로 무한히 커지는 것보다는 n 제곱으로 무한히 커지는 게 더 저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지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니? 오케이? 무한히 커지는 걸 지배하는. 오케이? 커져도 훨씬 더 빨리 커지는. 만약에 0으로 간다라면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른 놈. 오케이? 이 중에 제일 그런 놈. 그런 놈으로 분자 분모를 싹 나눠준다. 이게 그 적절한 변형법의 포인트야. 얘가 얘기도 했음. You got it? got it? 됐지? 자, 여기까지 내용. 자, 어디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페이지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페이지 보세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분명 거의 깔끔하게 우리 정석책의 저자이신 홍성대 할아버지 어드바이스에도 써주셨지. 이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들 아까 썼었고 그게 이제 확장판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펼쳐져서 오늘 수업에선 간단하게 저런 극한값 구하는 연습들을 먼저 하게 될 거라 이거야. 아셨음? 그래서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9페이지 위에다가 뭐 8페이지, 9페이지 위에다가 찬찬히 정리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할 거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번부터 가볼까요? 됐다 쉬운 건데 잘 봐. 일단 이래. 거기 보지 말고 그냥 나를 봐. 굳이 뭐 자꾸 하려면 쓰려고 드니까 쓰지 마. 여긴 뭐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놀자는 플레이야. n이 무지하게 커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 오, 얘 신난다. 그리고 이제 2n의 제곱 빼기
3n 플러스 1분의 쓱 여기가 n 더하기 1이래. 까리? 그랬대. 뭐 그런가 봐.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가잉. 무한히 커질 때 2n의 제곱 빼기 3n 플러스 1분의 쓱. 이번에는 4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 1이래.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이번에는 뭐 할까? 2n의 제곱 빼기 3n 플러스 1분의 3n의 3승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1이래.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저런 놈들에 대한 극한값이 뭔지 한번 좀 구해줘 보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자. 까릿? 자, 그럼 보시면 무조건 뭐해? 따로따로 보내매. 원리 원칙이 지켜져야 돼. 알았어? 원리 원칙이. 자, 봤더니 n이 개 커졌어요. 너 1차 함수지. n이 개 커지면 함수값 무한히 커지고 있는 중. 너 기껏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뭐 나름 무한히 커지는 중. 그러니 부정형. 오케이? 너도 여전히 무한히 커지는 중. 그지? 너도 무한히 커지는 중. 너도 무한히 커지겠지. n이 개 커지면 너도 n이 개 커지면 무한히 커지겠지. 동의해?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모든 상태들은 다 분자 분모를 각각 따로따로 봤더니 무한히 커지는 것뿐에 무한히 커지는 중. 오케이. 그렇다면 그때의 우리의 적절한 변형의 방식은 분모에서 제일 뭐한 놈으로, 가장 빨리 커지는 놈으로,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너로 분자 분모를 나누겠다 이거야. 원리 원칙이. 그래서 내가 슬쩍 나눠버리면 n이 무한히 커질 때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면 2 빼기 n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지. 그 여기는 n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지. 자, 저렇게 적절히 변형했다면 언제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읽어주길 바래. 오케이? 봤더니 n이 개 커지면 여기는 너의 상태는 뭐야? 분명 무한히 커진 것분의 1이지. 그 상태 어떻게 된다고? 0으로. 무한히 커지는 것분의 1이지. 너도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고 있고. 너 어디로 간다고? 무한히 커진 것분의 3. 0으로. 너도 어디로? 0으로. 그럼 전체 분모는 어디로? 2로. 그렇게 조작해봤더니 분자 분모가 수렴하고. 아, 분모의 극한값은 0은 아닌 거니까 각각의 극한값인 2분의 빵, 곧 얼마로? 0으로 수렴해요. 순서가 저래. 이 순서가 심화 문제 푸는 순서야. 알았냐고. 여기는 니는 뭐야? 여전히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졌어. 각각의 상태를 봤더니 무한히 커지는 것분에 무한히 커지더라 이거야. 그럼 분모에서 가장 빨리 커지는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야. 그럼 나눠봤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 2 빼기 n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1. 여기는 4 빼기 n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야. 인정? 자, 여전히 n이 개 커지고 있네요. 무한히 커지는 것분의 3 어디로 가? 0으로. 무한히 커지는 것분의 1 0으로. 그 분모가 어디로 가? 2로 수렴하고. 0으로 가고 분자 어디로 가? 4로.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각각 수렴했네. 오케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됩니다. 야, 너야.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져가. 여전히 n제곱으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n분의 3 n 제곱분의 1. 여기는 3n 빼기 2 더하기 n분의 1이야. 봤더니 여기 어디로 간다고? 2로. 근데 분자 봤더니 요 자리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로. 근데 n이 개 커지면 너 무한히 커지지.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 정도 빼봐야 걔도 그 전체의 상태는 무한히 커지지. 그러니까 2분의 무한히 커지는 놈이지. 분자가 무한히 커지지. 그런 상태라면 그 놈의 상태는 계속 무한히 커지는 거지. 무슨 말 콜? 오케이? 이 원리 원칙을 절대 잊지 마. 여기까지 됐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빼놓고 나면 그냥 분수꼴에서 뭔가 내가 극한값을 구할 일이 생기잖아. 분수꼴에서. 오케이? 뭔가 내가 적절히 변형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 그때 적절한 변형법은 분자 분모를 분모에서 좀 잘생긴 놈으로 나눠본다야. 알았음? 여기까지 콜? 그런데 이 정도는 사람들이 굳이 일일이 저렇게 변형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구조로 돼 있지, 그지?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지.
즉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보다 더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 상황은 얘로 나누면 차수가 더 작으면 무조건 이 자리가 다 0으로 가게 돼 있지.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신 이 상황은 언제나 0으로 수렴하고, 비교해 봤더니 분자 차수 3차, 분모 차수는 몇 차야? 2차지. 이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너로 나눠봐야 무조건 무한히 커지는 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너의 차수가 더 클 때는 언제나 뭐한다? 무한히 커지는 거고, 이렇게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완벽히 뭐하다? 똑같을 때. 알았음? 그때 수렴하게 되는 이 극한값 그대로 너지. 그러니까 누구로 수렴하게 된다? 최고차의 개수 비율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도 시험 문제야. 여기까지 콜? 자, 봐. 예를 들어. 자, 예제 같은 것들은 그 정석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어떻게 해요? 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2n의 제곱 빼기 3n 플러스 1분의 즉 an의 3승 더하기 bn의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5래. 근데 네가 2일 때 이렇게 나왔대. 이때 뭐 a랑 b를 더하면 당최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기본 문제로서 존재합니다. 되셨어? 그럼 나는 또 봤더니 분수꼴이니까 분자 상태, 분모 상태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되는 거야. 인정요 베이비? 자, 봤더니 분모 당연히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진단 말이야. 근데 걔가 저렇게 뭐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대. 자, 그렇다면 그래? 분명 너처럼 이렇게 0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면 네가 이렇게 다항식의 모습일 때는 오케이 바리, 예스 바리 어쩌시면 되겠다? 예. 차수가 같아야만 그래야만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러니 분명 3차항이 존재해서는 안 될 테니까 우리 A는 무조건 빵이어야 하겠고, 그렇다면 저때 나오는 극한값 2는 분명 뭐입니다? 최고차의 개수비가 바로 너를 의미한다. 그러니 2분의 B에 해당되는 게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해서 A값, B값 찾아서 답 발라내는 기초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you got it? yes? 됐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가볼게. 자, 필기는 얘만 해두면 돼. 지금 여기다 쓸 거는 그 위에다 필기할 필요 없어. 1-1에다가. 자, 그럼 한 가지 더 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랬대. 어땠다고 치냐면, 자, 리미트 2번 이랬대. 자, n이 무지하게 커진대. 잠빠 샤라 똥꼬마 때. 샤다 마우쇼 요 베이비. 요 베이비. Yes sir baby. 자, 너의 극한값 얼마냐? 라고 내가 간단하게 물어봤다 이거야. 자, 그래 봐야 n이 개 커져 봐야 여전히 분자 무한히 커집니다. 그죠? n 커진데 뭐 이게 개도 커지겠지 뭐. 그지? 부모 봤더니 근호환이 개 커지면 당연히 너의 값도 뭐다? 개 커집니다. 당연히 너도 개 커졌습니다. 그럼 개 커지는 거에다가 개 커지는 게 더해졌으니까 분모도 개 커집니다. 인정? 그러니 무한히 커지는 것뿐에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지요. 그지? 그럼 그땐 우리가 뭐다? 나름 우리가 차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면 차수에 대한 비교부터 하라고. 그럼 나름 봤더니 너는 1차네. 그죠? 분모는 여기 1차인데 나는 어차피 최고차 쪽 얘기를 하는 거니까 루트 n제곱이라면 너도 몇 차야? 1차지. 그러니까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지. 그때 무조건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며 그 극한값은 최고차의 개수비로 수렴한다며. 그럼 1차항 개수가 얼마야? 2지. 이쪽에서는 1차항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분명 루트 1 더하기 1. 오케이 바리? 오케이? 그게 너분의 너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콜? 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 지금 여기까지 필기할 거 없고. 자, 그럼 뭐 스토리는 뭐 이래. 뭐 어떤 발전이냐? 뭐 위에. 예를 들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이렇대. 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져가. 동의함? 뭘 동의해? 그냥 무한히 커진다는데, 그죠? 자, 그럴 때 어떤 수열이 있을 거야. 걔가 수렴하고 n이 무지하게 커져가. 그때 어떤 또 수열이 있겠지 뭐. 이게 여전히 너도 수렴할 때 라는 게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오케이?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져. 오케이?
근데 넌 여전히 이번에 수렴해. 근데 리밋 n이 자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놈이 근데 걔는 이번엔 무한히 커질 때 라고 해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랑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각각. 오케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어떤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겁내 개 궁금해. 그걸 좀 알아봐 줘 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그때에 대한 적절한 변형법은 수렴하고 수렴할 때지. 자, 아까 글도 읽었다. 네모박스, 그지? 그 밑에. 단 위의 성질은 뭐야? 걔네들이 각각 수렴하고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며. 즉 수렴하고 수렴할 때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는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게 조건으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놈을, 오케이? 이미 수렴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저기 있는 저 별이라는 수열과 저 네모라는 수열을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야. 다시 뭐다? 이미 니라는 놈아랑 니라는 놈아가 이미 수렴할 때라고 나왔어. 그때 너는 뭐시기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일은 뭐다? 궁금해하는 너를 이미 수렴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니네들끼리를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표현해내라 이 말이야. 알았어? 그게 단순하게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됐던 아니면 참거짓에서 수렴안이 발사단이라고 물어보든 관계없이. 알았어? 그래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면 새롭게 표현되어 있는 널 갖고선 장난치겠다 이거야. 그럼 이미 수렴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알아서 내가 뭐야 너와 너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되고 단 누구일 때는 나누는 모습일 때는 베타가 0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You got it? Got it? 자, 뜬금없으니까 예제 간단하게 하나 들어줘 볼게. 자, 뜬금없어 보이는 그 표정. 그래, 알았어. 읽었어, 내가. 표정 읽었어. 저 씨발 새끼 막 이러면 그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어떻게 욕하면 안 돼요. 속으로 막 개새끼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감다니?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됐다 쉬워. 야, 리미트 n이 무한히 개 커질 때 an 빼기 bn d가 이렇대. 자, 다시야.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너 이꼴 2라는 말이 아니라고. 근데 애새끼들 미적분 넌 테스트 보면 그냥 너 이꼴 너라고 생각하고서 문제 푼단 말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았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bn이 1이래. 이때 궁금하대. 뭐가? 리미트 n이 개 커질 때요. an의 극한값이 매우 궁금함. 그러면 너희들의 고민은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 이미 너가 수렴하고 너도 수렴한대. 그럼 문제도 궁금해하는 너를 이미 수렴한다고 밝혀져 있는 너와 너를 적당하게 더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표현될 수 있겠느냐만 생각하라고. 근데 분명 봤더니 우리의 AN은 분명히 저기 있는 놈 AN 빼기 BN에다가 누구를 BN의 셀이 더한 게 너잖아. 그게 나는 자연스럽게 널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고 이 바꿔 썼다라면 이미 뭐야 네가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는 거지. 그 각각의 그러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 얘기 됨? 됨? 좋아. 좋았어. 근데 반면에 이건 조건 자체가 둘 다 수렴이라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 오케이 you got it? 자 이번엔 뭐다? 한 놈은 수렴하는데 한 놈은 무한히 커진대. 그럼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드세요. 어떤 수열인데 무한히 커진다는 것을 분모해. 누군가로 수렴한다고 하는 놈을 분자에 둔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자고. 그러면 너에 대한 극한값은 당연히 어디가 됩니다?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수렴한다며. 그지? 그런 놈들은 분명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문제풀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제를 또 만들어 줄게. 요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 1-1번에 그 위에 거랑 똑같은데 저거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일이야. 가본다 이제만. 자,
Hi you baby, I lonely to love. 열 보시면 열 보면 돼. 열 보시면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fx는 야야 이렇게 돼 있대. 무한히 커진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fx 빼기 gx는 뭐 더 멋있게 해줄까? 너 gb 싱그리메 띵그리메 따똥 이래 이렇게 샤라 똥고 저렇게 오케이. 자, 이럴 때 질문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면 자,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쌍똥뽀리 2배 fx 빼 더하기 3배 gx 쿡 이러면서 뭐야 이거 3배 fx 빼기 2배 gx 너의 극한값은 당초 어떻게 되는지 좀 구해줘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나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미친놈 갑자기 왜 여기다 이걸 했어. 함수의 극한을 나와버렸어. 병신 같은 강림이 새끼 아주. 죄송합니다. 병신 또라이 새끼.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AN 좀 친절해졌니? 그지? 미안해. 내 미친놈이라서 그래. 자, 이렇게 그때 뭐 3배 AN 더하기 2배 BN 4배 AN 빼기 3배 BN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이게 본능적으로 딱 보자마자 배울 때 오늘 중에 생각을 만들어 놔. 안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병신처럼. 대가리가 빠가라는 의미야. 왜 까먹어?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알았어? 까먹었어요. 전 대가리가 빠가요. 전 대가리 빠가요. 이 뜻이 알았어? 오늘 중에 만들어 놔. 뭘 쳐다본다고 항상? 볼 걸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조건을 봤더니 어떤 놈아는 무한히 커지는데 어떤 놈아는 누군가로 수렴하고 있을 때래. 오케이. 보자마자 나는 일단 뭐야. 무한히 커진다는 놈을 분모해. 누군가로 수렴한다고 하는 니를 분자에 둔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는 니는 분명 그 극한을 보시면 자동 빠따롱 어디로 가게 돼 있어? 0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지. 너의 극한값 분명 제로다 이거지. 아 근데 심심하니까 내가 산수계산 한 방 때려보자 이거야. 때려봤더니가 1 빼기 AN분의 쓱 2배 BN 요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 자 보시라오. 이런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띨롱하게 존재하는 요 AN분의 BN이라는 게 어디로 향해 다가간다는 뜻일까? 저게 어디로 가야 이 전체가 0으로 가겠니? 그지? 여기 이 네모 박스가 2분의 1로 가야 그래 이 전체의 값이 0을 향해 가겠지. 동의해? 동의해? 그러니 따라서 내가 알게 된 사실 n이 무한히 커질 때 AN분의 BN이라는 놈에 대한 극한값 넌 2분의 1을 향해 가. 그렇다면 난 네가 궁금했니? 분수 꼴이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항상 이용할 거야. 분수 꼴 디자인 수열에 있어서의 극한을 구하는 기본적인 적절한 변형은 분자 분모를 분모에서 좀 잘생긴 놈으로 나누는 데이기 때문에 자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눌까요? 이거를 내가 이용할 거라고.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눌 거냐고. 당연하잖아. AN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냥 칼끔하게 AN으로 나눴다 이거야. 쓱 이렇게. 그럼 적절히 변형했으니 그 상태를 다시 보는 거겠네. 봤더니 여기가 2분의 1로 가니까 여기가 1로 가니까 여기는 3이고 분모는 누구로? 4로 수렴하고 여기 2분의 1로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 넌 4니까 그잖아. 너 역시 수렴했지. 끝났네. 적절히 변형한다면 항상 그 상태를 다시 보래매. 봤더니 지금 분자 분모가 다 수렴했지. 그러니까 너 4분의 너 4 빼기 2분의 3이요. 너의 극한값은 이거군요 라고 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본 내용은 아까 내가 뭐 fx, gx 이렇게 써놓기도 했지만 함수의 극한편에 가셔도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계산돼 나와. 알았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열의 극한에도 있는 거고 함수의 극한에도 있는 거니까 본 디자인의 조건으로 제시되면 아 이런 짜잘한 개수들만 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무슨 센수학 C스텝이네 뭐 블랙 라벨이네 이런 데 가시면 그냥 이렇게만 주는 게 이제 애들한테 너무 좀 편해졌니? 그럼 이런 데도 뭐 제곱 좀 주고 하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 생긴 걸 그냥 그 도대체 좀 무섭게 해. 엄마니 돼.
그래봐야 우리 눈에 봐야 될 대상은 알았어? 본다고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그 어떠한 여기 모습이 어떠한 이런 자리가 어떻게 지랄 개 옌병의 발사계 모습으로 생겨도 관계없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한 놈은 무한히 커지고 어떤 한 놈은 수렴한데 그럼 보자마자 조건 나누라고 알았어? 무한히 커지는 것을 분모해 수렴한다고 하는 놈을 분자해 둔 새로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탄생된 너의 극한값을 이용하여 준식을 계산한다. 이 순서에 알았어? 됐니? 심화란 건 없다고 알았어? 기본 개념만 갖고 다 하는 거야. 알았음? 자,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10페이지 상단과 11페이지 상단에 이어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개념 배울 때 뭐 자꾸 혼자 고민해요. 그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 거 간단히 좀 해보면 1-1번의 네 번째 건 뭐 이런 식이래. 리밋 n이 무지하게 커질 때요. 자, 쑥 로그에 n 더하기 2 빼기 뭐 그 지랄 있으니? 그지? 그럼 왜 뭐야 이게? 이게 쓸 거 아니야 이게. n분의 n 더하기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게 썼겠지 그지? 뭐 고민하지 말고 진수를 바라보자고. 진수를 바라봤더니 진수만 바라보면 n이 개 커지는데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는데 1차분 1차잖아. 그러니까 분명 진수가 향해 가는 건 분명 수렴하겠고 그 극한값은 개수분의 개수니까 진수는 1을 향해 가지. 결국에 우리의 진수가 1을 향해 가니까 전체 우리의 수열은 누굴 향해? 로그 2를 향해 다가간다. 오케이? 그럼 뭐 빵이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 갑니다. 자, 1-2번 들어가시면 쿡.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툭 나왔네. 자, 두 번째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쓱.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쪽쪽쪽 여기 n이고 자, 뭐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쪽쪽쪽 여긴 뭐야? n에 n 플러스 1이네. 자, 일단 우리 초보자들 여기서 에러가 범해지면 안 되는 거고 뭐다? 봤더니 n이 개 커지니까 분모 개 커지고 분자도 개 커지니까 차수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고. 이유는 도대체 점점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해 본 적 없잖아. 그잖아. 무조건 수열에서는 극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합은 무조건 계산된 상태에서만 이야기를 한다야. 알았어요? 합은 무조건 뭐다? 계산된 상태에서부터 극한을 생각한다야. 그 적절한 변형이. 알았음? 다시야. 합의 표현은 무조건 극한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한다? 합을 계산한 상태에서. 오케이? 그럼 이쪽 자리에 있는 1부터 n까지 더한 건 너 계산해봐야 그럼 그냥 뭐겠고 2분의 쓱 n에 n 플러스 1이겠고. 오케이? 분자 쪽은 뭐야 저거? 아니 요즘 계산할 수 있겠지 시그마 이거잖아. 뭘 고민해? k가 1부터 n까지 뭐 내신도 봤는데 이거 계산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잖아. 그럼 저거 계산하시고 나면 저건 계산된 결과 분명 뭐더라? 3분의 1에 불러 뭐야?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잖아. 저런 건 상식이잖아. 됐음. 아니 뭐 모르시면 계산해 그냥. 알았음? 그러니 이제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부터 뭐 하면 됩니다. 이제 너의 극한을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합의 모습의 적절한 변형 방식은 일단 합을 하라 이거야. 알았음? 그럼 합해놓고 봤더니 극한 봤더니 여기 분명히 3차야. 여기도 몇 차야? 3차야. 그러니까 오케이 됐으네. 그러니까 분명 너는 영환인 값으로 수렴하겠고 그 수렴값은 최고차의 개수인 분모는 2분의 1 분자의 개수는 3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값 3분의 2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의 모습으로 돼 있을 때 무조건 뭐 하라고? 합해놓고 알아서 합한 값에 대한 극한을 따진다. 이게 극한의 적절한 변형.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1-3번을 봅니다. 자, 1-3번을 쳐다봤더니 전진아 책 없어도 들을만 하지? 내가 원래 수업이 그래? 문제 다 써주는데 뭐. 자, 1-3번. 맞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각하게 되면 벌점 마이너스 2점이고 뭐 교재 같은 거 미지처하면 벌점 마이너스 2점이고 잠시 후에 저 뒤에 있으니까 다 보세요. 알았음? 교재랑 갖고 왔다 마이너스 2점 딱 주는 거야. 오늘은 이제 봐주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 얄짤없고 우리 다음에 토요일날 수업은 몇 시지? 오전 9시야. 학교 가는 오후보다는 좀 느리잖아. 그치? 근데 오전 9시 내 수업하다 보면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자꾸 막
5분씩 10분씩 지각한다? 그랬다가 좆된다?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내신 수업할 때야 어차피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5분씩 10분씩 지각해도 흐름을 전반적으로 쫓아가는데 별 문제 안 생겨. 근데 이거는 지금 개념 수업을 하는 거라 그게 한번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수업하는 개념 수업하는 인간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되게. 무슨 말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한 번쯤 들었던 분들도 이게 초반에 그 5분이 그 수업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을 수업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랑 호흡이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오전 9시부터니까 오전 9시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8시 50분까지는 학원에 도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떠나셔야 돼. 안 그러면 5분 지각했다가 그날 하루 종일 수업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지각을 하잖아요. 지각하면 뒤에 세울 거예요. 그냥. 알았음? 그 지각하는 애들이 많다 보면 뒤에 자리도 공간이 좀 없겠지. 없으면 그냥 저 복도에서 TV에 보이는 나를 보면서 수업 듣게끔 시킬 겁니다. 알았죠? 괜히 중간에 자꾸 와갖고 미리 왔었던 애들한테 그거 하지 않게끔.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 지각하지 않게끔.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학년이니까. 사랑해요, 2학년. 자, 1-3번 가볼게요. 자, 걔는 뭔가 첫 번째. 오늘 배우는 건 그냥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야. 닌 길이 뿅. n 더하기 2 빼기 루트 n 뭐 이따구로 있대. 야, 보자. n이 무한히 커졌더니 근호환이 개 커져. 그럼 너도 무한히 커져. 근호환이 개 커져. 너도 무한히 커져. 봤더니 각각 따로따로 상태를 봤더니 분명히 지금 너는 무한히 커지는 거 빼기 무한히 커지는 거지. 무한히 커지는 거 빼기 무한히 커지는 상황은 분명히 부정형이었네. 부정형이니까 너는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네. 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건 이제 우리가 왜 중3 때 무슨화, 유리화라고 했던 거 있지? 그거 반대로 유리화 과정 한번 거치시면 된다고. 한번 보면 저거는 어떻게 변형한지 잊어버리는 것도 환자야. 이해가 돼? 그러면 변형했으니까 계산도 마무리 접어야겠네. 마무리 갖다 빵빵하게 접어버리면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자, 분모 쪽 바라봤더니 루트에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에 n 분의 너 제곱에서 너 제곱 빼주면 2네. 동의함? Yes, sir.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봐야지. 변형했으면 상태를 다시 봐야지. 봤더니 너는 분수인데, 그잖아? 분모는 무한히 커진 것 더하기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무한히 커지는 것. 분의 2지. 그럼 이 전체의 상태는 분명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자, 옆에 있는 것도 볼게. 2번. 똑같아. 옆에 있는 거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걔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n이 개 커질 때 루트에 뿅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이렇게 돼 있네. 됐음? 자, 여기서 저놈에 대해서 또 알아달래. 무한히 커지는 거에서 무한히 커지는 게 빠졌으니까 부정형. 오케이? 그럼 저런 형태의 부정형은 뭐 한다? 유리화 시키겠음. 오케이? 그럼 분자 분모에다 곱할 게 뻔하지.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할 거야?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을 곱할 거지. 그럼 분모에 걔 곱해졌다 치면 너 제곱에서 너 제곱 빠지는 거지. 분자에서는. 그럼 분자에 남는 건 n만 남겠지.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건 극한이니까 이거 꼭 쓰시면서. 오케이? 조작했으니까 그 상태를 좀 보셔야겠네. 무한히 커지는 것뿐에 무한히 커지니까 차수 볼 수 있잖아. 1차 루트 n제곱 1차. 차수가 같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개수의 비율로서 수렴함. 그럼 분자 개수는 얼마? 1. 분모 쪽 개수는 여기에 1이 있고 이쪽에 루트 1이 있는 거지. 그게 얼마? 1. 그게 너에 대한 극한값은 2분의 1. 너는 2분의 1을 향해 다가가겠네. 여기까지 콜. 자, 그럼 빠르게 세 번째 거도 볼까? 자, 세 번째 거. 뭐 하자고 나왔냐면 사실 무의미한데 그냥 보면 돼. 그냥 나름 정석책의 의미는 이런 거야. 2 더하기 뭐래니 그거 3n의 제곱 마이너스 n3승이래. 그냥 이러자는 거래. 무한히 커지는 거 빼기 무한히 커지는 거다 이거야. 나름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이거 뭐 리미트 어떻게 할까? 그럼 메인 테마의 주인공이 너니까 걔를 갖다가 이렇게 n3승 묶어서 빼버리자고 이렇게. 그럼 이쪽 자리는 뭐가? n3승분의 2로 쓰면 되겠고 이쪽이 뭐라 쓰면 되겠고 n3승도 나눴으니까 n분의 3이네 n 빼기 1이지. 그럼 그 상태가 너 분명 뭐해? 무한히 커지지. 너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따라감. 그니 무한히 커지는 거에다가 0 아닌 값이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무한히 커질 거야. 근데 그 부호적인 부분은 여기가 분명 음수잖아.
그러니까 너가 무한히 커질 때 커지더라도 음으로 무한히 커지겠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고. 됐음? 됐음? 자, 빠르게 연습 문제 가볼까? 나에게 말해줘. 자, 연습 문제 1-3번이야. 딱이네 뭐. 본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실제 학교 내신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인데 딴 게 아니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이게 있고 너의 정수 부분을 그걸 뭐라 한다? an이라 하겠고 너의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그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곱을 갖다가 한번 장난 좀 쳐봐라 이런 뜻이래. 그냥 우리한테 그냥 뭐 하자는 거야? 너에 있어서의 정수 부분은 얼마인지 소수 부분은 얼마인지 직접 네 손으로 좀 구해줘봐. 이게 질문이지 뭐. 구해주자 뭐 까짓 거 구해주지 뭐. 헤이 신난다 구해주자. 아 그럼 뭐야 고민하지 말고 야 루트 7의 정수 부분 찾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찾아? 7의 양 옆에 존재하는 그지? 뭘 찾니? 완전 제곱 수를 찾지. 그럼 얘는 식이지. 그잖아. 그럼 너보다 작은 완전 제곱 식은 누군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분명히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너보다 작은 완전 제곱식 생각하라고. 누구겠니 그건? 누구 제곱? 그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걔는 분명히 누굴게 자명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에게 자명하고 그럼 너보다 1 큰 놈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 여기 n 더하기 2의 제곱보다 작게 자명. 그럼 여기는 네가 뭐니까? n 더하기 1이라는 자연수, 너는 n 더하기 2라는 자연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 우리의 an은 누구겠습니다? n 더하기 1이고요. 오케이? 그럼 그에 따른 소수 부분이래. 소수 부분 분명히 뭐야? 그 수에서 정수 부분 빼면 그만인 거잖아. 그럼 셀이 빼자고. 내가 관측하는 저수, 루트에 누구?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2에서 누굴 빼겠다? 정수 부분에 있는 수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뭐. 가릿.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너에 대한 극한값을 알아보려 합니다. 자, 봤더니 여기 개 무한히 커지고요. 좋아. 근데 무한히 커진 것은 무한히 커진 게 빠졌으니까 또 부정형이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변형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근데 그 변형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유리화. 됐냐고? 그럼 내가 유리화 빵빵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n 더하기 1은 이렇게 있었겠고 곱하기 쓱. 자, 곱할 게 뻔하다고. 루트에 신나게 오는 거야 이렇게. n제곱 더하기 누구? 2n 더하기 2 더하기 n 더하기 1이겠고 너 제곱에서 너 제곱 셀이 빼보면 남는 건 1만 남는다. 오케이? 그리고 봤더니 분모 1차네. 그지? 분자도 1차네. 끝났네. 개수분의 개수네. 끝. 됐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 정도 못 푸시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인 거야. 넘어가도 됨? 넥스트.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1-4번이 있는데요. 1-4번.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워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풀이 정석 해설하고 똑같아요. 자, 1-4번 보면 그쪽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극한의 대소에 관한 기본 성질이다라고 해서 정석에도 잘 쓰여져 있고, 이걸 정확히 일단 머릿속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게 이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느냐? 요런 걸 좀 의미하는데, 호로롱 간단히 보면 돼. 되게 쉬워. 예를 들어, every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과 bn에 대한 대소관계를 봤더니 네가 너보다 무조건 크더래. 그럴 수 있잖아, 뭐. 그죠? 그럴 때 만약 내가 너에 대해서 극한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bn에 대해서도 그 극한을 생각해봤더니 니들이 각각 수렴하더래. 그렇다면 그 수렴값에 대한 대소도 당연히 큰 놈에 대한 극한값이 당연히 클게 자명하지. 근데 극한값에서는 그들이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다시야. 이 설명해주면 되잖아. 되면 되잖아. 다시, 극한이라는 건 분명 뭐다? 언젠가 그 값이 돼요가 아니라 영원히 그를 향해 다가갈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를 향해 다가갈 거예요. 이거야. 즉, 다가가는 그 목표는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런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을 1 빼기 n분의 1이라 볼게. BN이라는 수열을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볼게. 자, 그러면 얘는 분명 1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는 1에서 양수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큰 건 확실하지. 자, 그럼 나 심심하니까 여기다 이제 n을 무한히 보내버릴게. 네가 다가가는 목표는 얼마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 1. 극한값 1. 그지? n이 무한히 커질 때 네가 가는 목표 얼마야, 여전히? 1이지. 동의합니다? 그게 분명 유한의 세계에서야 네가 너보단 클지언정 극한의 세계에서 니들이 각각 다가가는 그 목표치는, 오케이? 그 극한값은 서로 뭐 될 수도 있어? 같아질 수도 있다. 알았음? 그 문제에서 이랬을 때 이렇습니까? 라고 나온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같아질 수도 있기에. 무슨 말 됨? 됐음? 자, 극한의 대소의 기본 성질. 자, 그럼 두 번째. 보통 사람들이 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자, 봐. 자, 어떤 샌드위치 정리냐? 뭘 얘기하느냐? every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오케이?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c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니들에 대한 대소 관계가 이렇대. 물론 여기 등호가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자, 언제나 저와 같은 대소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좀 심심해서 an에 대한 극한값을 따져봤더니 그 an에 대한 극한값 분명 수렴하고 너에 대한 극한값을 따져봤더니 자, bn의 극한값 여전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극한값이 모조리 다 같을 때 오케이 바리? 그러면 그 중간에 낀겨 먹은 cn이라는 놈에 대한 극한값 역시도 누구로 간다? 알파로 수렴해요. 오케이? 이게 됨? 당연하잖아. 이 대소관계 이렇게 쭉 있는데 그잖아. 네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네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알파잖아. 그 샌드위치 있잖아. 빵이 있고 그 안에 햄이 있으면 물면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래. 내가 붙인 이름 아니야. 전 세계 모든 이가 이 내용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 여기까지 됨? 오케이? 자, 그럼 해봐. 그냥 얕게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이 내용만 샌드위치야.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만 저런 결론을 내고 얘만 샌드위치야. 그럼 얘는 어떨 때 써먹느냐? 써먹는 게 이럴 때 써먹어. 되게 치사하게 가르쳐줄게. 문제에서 극한값 구하래. 근데 문제 부등식이 있어. 식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놈의 극한값 뭐냐라고 물어봤대.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연립부등식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너에 대한 극한을 따져봐. 그런 다음 너에 대한 극한값 따져봐. 그럼 얄짤없이 그들이 같은 놈을 수렴할 거야. 오케이. 그리 너의 극한값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넙니다. 라고 하면 돼, 그냥. 오케이, 유가리? 됐으면 여기까지? 자, 계속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면. 자, 우리 문제 갖고서 얘기하자. 자, 누구다? 1-4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런 난리부르스를 만족하고 있을 때 SN을 그런 난리부르스라 하자.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N제곱분의 SN의 값은 당초에 뭔가요? 1-4번. 우와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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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동똥똥똥. 자, 실무이 뭐야? N제곱분의, 그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찌리찌찌찌찌찌. 너에 대한 극한값이 매우 궁금함, 이거래. 됐냐? 아니, 수열하면서도 뭐라고 했어? 분명히 뭐다? 야, AN이 저렇대. 저렇게 생겨먹은 수열에 제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배워본 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차곡이 1부터 셀이 개 대입하라. 이게 다지 뭐. 오케이 콜?
그냥 구성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니 뭔가 극한값인데 연립부등식이 있어. 그러면 너에 대한 극한은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분자에는 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나는 너 시알았던 거 맞지? 난 모르겠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모르는 놈에 대한 수열은 항상 뭐다? 1부터 차곡이 대입. 오케이, you got it? 그러면 1부터 차곡이 대입하셨으면 분명 A1은 분명히 1에서 2 사이에 있고 A2에 대한 해결은 너는 2부터 저 정보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따따따 N번장 역시 이렇게 되어 있을 터이니 그러니 누구? 우리 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니들을 다 더했다는 뜻이고 그잖아. 그걸 다 더했다는 걸 SN이라 보자며 문제에서. 그럼 그것은 너를 다 더한 것보다 크겠지. 분명 누구보다 2분의 누구? N의 N 플러스 1보다 크겠지. 이쪽을 다 더한 것보다 크겠지. 걔는 뭐겠어? 작겠네. 2분의 누구겠어? 자, 항의 개수 N에다가 초항덕이 마랑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건 어떻게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매우 궁금하다며? 그럼 당근이 동근이 빠따롱 너가 매우 궁금함 이거지. 그게 당연히 부등식 성립하려면 닌길맛대 띠맛대 해보는 거지. 이렇게 전원을 만들어 가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나는 너의 극한이 매우 궁금해? 그럼 난 너의 극한 먼저 보겠다? 너의 극한 쳐다봤더니 2차 그지? 분명 개수분의 개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고 너도 여전히 2차분의 2차야. 개수분의 개수를 수렴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고 봤더니 너의 극한값 2분의 1 너의 극한값도 2분의 1 오케이. 따라서 중간에 낑겨 먹은 놈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도 여전히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갑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뭐 풀이 어차피 정석과 동일할 겁니다. 굳이 여기 쓰는 건 무의미하고. 알았음? 됐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석 쪽에 다 쓰여져 있잖아. 되십나? 쓰는데 이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 자, 그럼 봐. 질문 하나 해볼게. 쓸 건 이거지 뭐.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이게 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뭐너 좀 바꾸나? 자, 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쓸 거 이거야. 자, 이랬대. 자, 봐. 이거 봐. AN, CN, BN, 리밋 N이 무지하게 커져. 그때 BN에서 AN을 셀이 뺀 놈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면 아주 이제 참거짓을 무는 대표적인 문항 중에 하나야. 중간에 낀 게 너는 수렴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저 내용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저 내용은 참일까요? 대충 찍어봐 그냥. 자, 힌트 하나 드릴게. 극한 세계에서 참거짓 문제에서 괜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 건 다 거짓이야. 알았지? 거짓임을 밝히는 방법 발리 하나 들면 끝이지 뭐. 오케이? 발리 하나 듭니다. 자, 루트 n 쿡 루트 n 더하기 1 쿡 루트의 n 더하기. 분명 저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이야. 이것도 만족하면 그지? 따져볼게. 이것도 만족하는지. 그럼 리밋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잖아. 너에서 너 뺀 거래. 뭔지 알지? 루트에 빼기 또 루트지? 유리가 달리겠지? 유리가 달려줬으니까 루트에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분의 2 이렇게 남지. 근데 분모 개 커지는데 너는 2니까 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명 이 수열들은 여기 있는 대전제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낀긴 너라는 놈이 수렴하지는 않잖아. 그게 넌 거짓이지.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보자마자 거짓 이렇게 나와야 될 정도의 명제야. 알았음? 저 정도 하나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you got it? 오케이? 필기. 자, 연수 문제 하나 더 하고 오늘 수업을 일단 마무리 짓는데 연수 문제 뭐냐 이게? 1-4번. 자, 극한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놈이기 때문에 자, 봐. 예를 들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자, 뭔가를 무한히 계속 더하면 그 상태가 어떨 것 같아?
인간의 생각은. 뭔가를 무한히 더해 계속. 그럼 그 상태는 당연히 무한히 커질 것 같지, 인간의 생각은. 근데 실제로 이제 다음 단어는 이 단어에서 배우겠지만 뭔가를 우리가 무한히 더해도 그게 무한히 더 이상 안 커지고 수렴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알았어? 그러기에 항상 극한값을 단순히 계산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내가 아는 것만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거야. 항상 나는 뭐 한다? 아는 것만 이용하여 계산한다. 오케이? 그게 분명히 갖춰져 있어야 돼. 자, 가보면 연수 문제. 자, 뭐야? 리미트 n이 무작위 커질 때 en 빼기 1 an D가 얼마? 4일 때 이렇게 나왔대. 그때 뭐 해달라는 건 다양하게 해달랬대. 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에 대한 극한값은요,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은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 그지처럼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질 때 뭐 n 제곱의 an 너의 극한값은요, 이렇게 물어봤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잘 봐. 극한은 항상 아는 것만 아는 거다야. 다시 one more time. 극한은 내가 항상 아는 것만 아는 거다. 모르는 거 갖고 막 하지 말고. 알았음?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 입학 테스트, 뭐 미적 분원, 기본 테스트 이런 거 보면 이거 보는 거거든. 애들 풀이가 다 그따구야. 그따구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물어보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AN은 2n 빼기 1분의 4라고 쓴다고. 그래도 그거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어디는 얼마나? 그러니까 빵인 거지. 답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똑같아. 오케이? 샹. 그러니까 심화 문제라는 게 안 풀려. 봐봐. 뜻이, 알았어? 극한이란 뭐라고? 다가가는 거야. n이 개 커질 때 너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에 n이 개 커진다라면 다가가는 목표가 4라는 거야. 네가 4랑 같아요가 아니라 n이 무한히 개 커져 나갈 때 너라는 놈이 향해 가는 값이 4라는 거야. 그게 4.0000000000001 4점이 있을 수도 있고 3.999999999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몰라. 걔가 어찌 과연 너냐는 거야. 4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애새끼들 전원 다 풀이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이야. 그럼 이런 건 풀지. 답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 똑같아. 근데 자꾸 그딴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블랙 라벨, 수능 기출 문제,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알았음? 정확한 내용대로만 가. 알았어? 그냥 다가가는 거야. 절대 네가 4가 아니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 나 너라는 수요를 안 되매. 좀 길고 뚱뚱하니까 너라는 수요를 내가 B인이라고 보지 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분명 리미트 n이 무지하게 커져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다가가는 목표가 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까릿. 그러니 자, A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상태를 모른다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지? 왜? 무지하게 커져간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넌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니를 그 상태를 알고 있는 너와 너로서 표현을 바꿔준다야. 그래서 극한을 따지는 거라고. 알아듣나? 그럼 이게 en 빼기 1분의 누구? bn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 봐야 분수 형태고 분모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누군가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극한값 빵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항상. 알았어? 백날 그지라 풀어보니까 서술형에서 맨날 틀리지 뭐. 됨? 마찬가지라고. 내가 너에 대해서 몰라. 너는 알아요. 그잖아. 개 커진다는 걸. 근데 네 몰라. 니를 모르니까 그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는 너와 상태를 명확히 아는 너로서 모르는 놈을 표현하라. 그게 적절한 변형이야. 기본 개념 갖고 다 하는 거야 인생은. 그럼 갖다 셀이 곱해지는 게 뭐가 곱해지는 거야? 2n 빼기 1분의 누가? bn이 곱해진다며. 근데 꼬라지 봤더니 요런 꼬라지는 분명 어디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지? 이 꼬라지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차수가 같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고 bn이 4로 수렴하는 거지. 그 수렴하는 거 곱하기 수렴하는 거니까 분명 2분의 1 곱하기 4로 수렴. 그럼 니도 여전히 몰랐으니까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너분의 bn. 그럼 요 자리는 분명 누구로 수렴해? 4로 수렴하지. 근데 니가 어찌 되겠어? 얘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히 커지지. 동의해? 그게 4로 수렴하는 거에다 무한히 커지는 게 곱해지면 니끼리 그놈의 상태는 분명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야. 동의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극한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알아서. 이거 프로그램이 이지랄로 푼 새끼들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알았음? 극한값은 항상 내가 아는 것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오케이? 됐지? 자, 숙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봐. 숙제는 첫 번째 정석. 정석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랑 적어, 빨리 적어. 7에서 13페이지. 그리고 1단원 연습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야. 다 적었지? 적었지? 못 적은 사람? 다 적었나? 자, 그럼 센수학은 41번부터 89번까지야. 센수학 41번부터 89번까지야. 그리고 숙제를 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 맞춰서 해오지 않으면 채점 안 해왔다 벌점 마이너스 1점 들어가. 자, 어떤 거냐면 문제를 막 풀었을 거 아니야. 센수학이든 뭐든 그잖아. 풀었을 때 센수학 같은 경우 자, 채점 반드시 파란색 펜으로 해갖고 와. 채점 안 해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다 마이너스 1점 감점이야. 알았음? 채점 파란색으로 해서 틀린 거 당연히 오답 정리도 다시 한번 해갖고 오셔야 돼. 알았음? 엔드. 그다음 질문 문항이 있단 말이야. 모르는 문항이 있어. 오케이. 모르는 문항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 그건 반드시 어떻게 체크해보냐면 예를 들어봐. 1번 몰랐어. 문제 줄줄줄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빨간색 펜 또는 형광펜으로 문제 전체에다 네모 박스를 쳐갖고 와. 알았음? 됐음? 그래서 질문 문제 풀이가 해결되셨다라면 그 다음 시간 올 때까지 그 빨간색 네모 박스 있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그 문제를 왜 몰랐는지에 대한 개념 혹은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같은 것들을 다시 오답 정리해갖고 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네모 박스 치는 데는 명확한 그 이유가 있어.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 박스가 쳐져 있어야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 그 니네가 나중에 복습할 때도 그게 훨씬 더 편해. 알았어? 질문 문항 그냥 별표 쳐왔는데 라고 우기지 마. 인정 안 해? 다 마이너스 1점 감점이야. 오케이? 빨간색 펜 또는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 쳐갖고 와. 그래야 숙제가 컴플리트하게 되었다라고 볼 거야. 알았습니다. 자, 봐. 확인학습 강의실. 자, 이예원, 고유경, 문채은, 박선아, 그리고 김현진, 양준영, 김채연, 송예령, 임재관, 홍윤범, 신수빈, 김수민, 그리고 홍석원 양까지. 요분들은 저기 있는 저 TV 뒷방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조용히 해. 최혜진, 심지연, 그리고 이정우, 그리고 이지민, 정웅빈, 김태환, 오서영, 전상효, 그리고 정지원, 오재용, 주리, 이종찬, 정우석. 이분들은 여기 이 벽을 뚫고 지나가면 있는 유리방이실 있어. 저 뒤에 남자 선생님 보이니? 봐봐. 이쪽 방 남남나들. 저 남자 선생님 방으로 가면 돼. 오케이? 이름 안 부른 사람 있니? 이동.